안녕하세요. 웅달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먼저 6억을 모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과 자료는요, 이주영님의 부의 알고리즘과 KB금융그룹에서 나온 2021 한국 부자 보고서입니다. 매년 KB금융그룹에서는요,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아 이번에는 2021 한국 부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잖아요. 이 보고서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부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많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말해요. 금융자산이란 이제 부동산을 빼고요. 현금,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이와 같은 금융상품을 말하고요. 여기에 예치된 자산 합계가 10억 원이 넘게 되면은 이제 한국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본 보고서에는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 무려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조사겠죠? 무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금방 나오거든요.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45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리가 부자에 대해 잘 모르고 또는 왜곡하고 있었던 편견들, 그것들을 제대로 잡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부자에 관한 팩트 폭행 세 가지. 첫 번째 팩트 폭행은요, 부의 원천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자 하면은 그 부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부자가 되는데 기여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소득은 무엇이냐? 보통 소득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투자,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 상속 증여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1위가 무엇일까요? 부자를 부자로 만든 가장 큰 기여도를 가진 소득의 원천 1위. 부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며 전년 대비 응답률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부동산 투자?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또는 뭐 주식 투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이제 순위에, 후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첫 번째 순위는 보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이 몇십억으로 불어나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이어 이제 두 번째가 부동산 투자, 이게 21.3%고요. 그 다음이 상속 증여, 17.8%, 그러니까 금수저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금융투자 12.3%,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순위가 근로소득이었습니다. 6.8%.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기에는, 한국 부자가 되기에는 쉽지는 않죠. 6.8%밖에 안 되니까. 부자의 41.8%가 사업소득을 꼽은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율은 전년 대비해서 4.3%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굉장히 핫하고 우리의 모든 이슈를 주목시킨다 할지라도 부자가 부자됨에 있어 결정적인 원천은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부동산 투자나 금융투자나 이런 투자가 부자가 부자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천 1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투자는 돈을 버는 자동소득 구조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투자로
진짜 부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벌려면 100% 수익률이 나야 됩니다. 2배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돼요. 쉽지 않겠죠, 단기간에. 그런데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10%의 수익률이죠? 예, 이거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 보면 고배당주만 찾아봐도 10% 넘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괜찮은 주식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100만 원을 초기에 투자하는 것과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 즉 종잣돈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로 돈을 많이 벌거나 경제적 자유에 이르려면, 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종잣돈이 커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종잣돈 만들기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노동에서 비롯되는 사업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돼요. 일단 노동을 해서요. 앞서 봤던 것처럼 종잣돈이 작으면 2배로 불리기가 매우 힘들고 100%또 수익을 달성해봤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걸로 언제 막 50억, 100억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부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팩트 폭행이죠. 사업소득이에요. 노동소득. 근로소득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2위가 부동산 투자고 4위가 주식 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위에서 밀릴 뿐이지 사업소득과 병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더 방점을 두라? 바로 사업소득에 방점을 두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즉 돈이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게 만들기까지는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을 병행하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면, 시드가 작은데 투자로 큰 종잣돈을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작은 시드로, 투자로 더 큰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면 리스크가 크고 더 큰 수익률을 바라다가 오히려 원금을 잃는 경우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원금을 잃는 건 투자에서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했죠. 그렇죠?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첫째, 절대로 원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랐어요. 원금을 잃지 않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자에 관한 팩트 폭행은, 자, 종잣돈은 얼마가 좋을까? 그러니까 종잣돈의 규모를 물어봤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게 바로 이제 종잣돈인데, 그게 얼마면 이제 사업소득이 아니라 투자소득으로 더 방점을 둘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하면 사업소득을 방점으로 했을 때 종잣돈을 얼마 정도까지 모아야 할까? 그 다음 이제 투자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한국 부자들이 대답했습니다. 5억 9천만 원을 말했습니다. 5억 9천만 원. 그러니까 약 6억 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금액이 커 보이시나요? 작아 보이시나요? 할만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사업소득과 투자소득으로 사업소득에 방점을 두고 열심히 벌고 굴리되 6억까지는 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미천이 되는 돈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 마련되어야 투자를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총자산 50억 원 미만 부자는 종잣돈의 최소 규모로 평균 5억 9천만 원을 생각했고, 총자산이 50에서 100억 미만 부자는 평균 8억 5천만 원. 더 늘어나네요. 총자산이 100억 원 이상 부자는 평균 14억 1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총자산이 많아질수록 종잣돈의 규모도 커지네요.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부자들이 최소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는 평균 42세. 그러니까 42세 정도 돼야 6억 원 정도 모아야 이제 50억 부자, 100억 부자 그 이상의 부자를 내다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수치고 이제 6억이 아니라 더 적게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 종잣돈을 5억 원 미만으로 생각한 부자는
이제 39세 정도에, 그러니까 연령은 낮아지는 거예요. 6억 정도면 42세, 5억 미만이라면 39세에는 모아야 된다. 세 번째 부자에 관한 팩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부를 늘려가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 요소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동기부여를 받아야 이 힘든 과정을 거칠 수가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 요소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1로 꼽은 것이 뭐냐면 목표 금액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시각화 시켜가지고 책상에 붙이고 PC 배경화면에 나오게 하고 모바일 폰에도 나오게 하고 심지어 이제 화장실에도 붙여놓아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데 활용하는 가장 큰 동력은 목표 금액이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목표 금액은 평균 111억 원으로 보유 자산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니까 종잣돈 5억, 더 나아가서 6억 정도를 모으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111억을 목표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운용하고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목표 금액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당장 설정하셔야겠죠? 이게 가장 큰 동기부여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보면요,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단계가 나와요. 이게 이제 성공 재테크 4단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 종잣돈 모으기. 두 번째, 내게 맞는 재테크를 찾고 공부하기. 뭐 부동산이 맞냐, 주식이 맞냐, 이런 것들이겠죠? 세 번째, 돈 굴리기. 네 번째, 돈 버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이 네 단계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단계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또 몇 단계라고 보시나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1, 2단계이고요. 종잣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공부하는 거고요. 가장 어려운 것 역시 1, 2단계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셨는데 어떠신가요? 그쵸? 그림을 보면은 이 1, 2단계가 속한 곳이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KB금융그룹의 한국부자 보고서와 연관지어 본다면 사업소득, 노동소득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본업과, 이게 사업소득이죠. 본업과 재테크 공부를 병행해야 되잖아요. 아까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6억 원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2단계에 온전히 이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 오르막은 끝나고 내리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주영 저자님의 말입니다. 이 임계점까지 가는 3년, 뭐 누구에게는 5년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겠죠? 이 여정은 힘들지만 임계점, 즉 눈덩이를 경사문에 굴릴 수 있는 지점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힘도 많이 들지 않고 자산의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조금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요. 1, 2단계를 얼마나 인내하면서 절실히 보냈느냐가 인생의 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눈덩이 자체도 작을 뿐더러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굴려야 하는지 모르기에 부자가 되는데 실패하고 만다. 그러니까 재테크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뭐 주식 투자라고 한다면 거시 분석, 뭐 미시경제 분석, 기업 분석 이런 거를 잘 못할 것이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기서 물을 타야 되는지 불을 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자산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할 수 있겠죠.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오른다고 하니까 이제 뭐 입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른 채 큰 거액의 돈을 넣게 되었다가 이제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참 이걸 보면서 유튜브 채널 성장도 그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구독자 0에서 이제 100명까지 가는 게 가장 힘들대요. 그러니까 100에서 1000명, 뭐 심지어 10,000명까지 가는 것과도 비교했을 때요. 이 0에서 100명 구간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재테크, 성공 재테크 4단계로 비교한다면
1, 2단계가 바로 0에서 100명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주영 저자님께서 좋은 꿀팁 하나를 더 주시는데요. 아까 그 부자 보고서에서 종잣돈 6억을 모으기까지 사업소득에 방점을 두되 투자소득을 병행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 주식 투자를 병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우량 주식 또는 우량 ETF 등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량 주식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량 ETF, 코덱스도 있겠지만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 이런 거를 언급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중요한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투자금이 적을 거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려고 작은 종목을 택하거나 이익은 안 나는데 성장세가 높다고 해서 그런 기업에 무리해서 투자했다가는 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량 주식 또는 우량 ETF, 종잣돈 모으는 시간이 더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힘든 시기가 더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는 최악으로는 부자의 길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6억을 모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부자에 관한 팩트 폭행 3가지 사항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부자는 사업소득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이 부동산, 그 다음이 상속증여, 그 다음이 주식, 마지막이 근로소득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종잣돈을 약 6억 원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6억 원을 만들기까지는 투자로 만들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소득, 우선순위, 두 번째는 투자소득. 세 번째, 팩트 폭행은 목표 금액을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표 설정을 항상 상기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실천한다. 본업에도 충실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하고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힘든 것은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업소득, 열심히 일하는 거, 노동소득, 본업을 중시 여긴다는 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아직 부자가 아닌 분들이시라면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성찰하고 재설정하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면서 오늘 웅달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